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지창환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중반부를 넘어서면서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후보들 가운데 과연 누가 진정한 지역 일꾼이 될지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정책 토론을 통해서 지역의 참 일꾼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에 앞서 오늘 후보자의 자석과 발언 순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 추첨을 통해 미리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후보들을 자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첨에 따라 자석을 정했는데요. 먼저 고석규 후보입니다. 네, 다음은 장서궁 후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인성 후보입니다. 네, 토론에 앞서 몇 가지 진행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제한이 됩니다. 후보자의 발언 시간은 발언을 시작한 때부터 측정이 되고요.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고석규 후보부터 1분 30초간 기조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진보민주교육감 후보 고석규입니다. 지난 25일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후보자들은 그 자리에서 오직 인물과 정책으로 선택받을 것을 도민 여러분께 서약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가 지켜보고 있는 교육감 선거는 더욱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직 인물과 후보의 능력만으로 평가받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이번 교육감 선거의 의미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전남에서 완성할 적임자를 뽑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때 교육팀장을 맡아 현 정부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성립한 이후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으로서 100대 국정과제 중 6대 교육 관련 과제 팀장도 맡았습니다. 저는 현 정부 교육정책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교육개혁을 완성시킬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 고석규가 전남의 미래를 위해 전남교육의 답을 찾기 위해 전남교육 100년 새로운 도전에 시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서궁 후보 1분 30초 동안 기조연설 하시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전라남도 교육감 예비후보 장서궁입니다. 작년 말 전남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께서 민주진보교육감 전남 추진위를 만드셨습니다. 거기에는 5만 9천 명의 도민들 그리고 373개 시민사회가 참여했습니다. 경선 끝에 저를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저는 37년간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전교조 전국위원장으로서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로서 전남교육의 현안 문제 그리고 한국교육의 현안 문제와 그 해법과 그리고 정책 대안을 마련한 준비된 현장교육 전문가라 이렇게 감히 자부합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미진합니다. 혼자서는 하실 수 없죠. 이제 진보 교육감들과 손잡고 반드시 교육개혁 성공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선두에 서서 이끌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 희망의 전남교육을 위해서 이번에 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모두가 성공하는, 모두가 행복한 그런 전남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과 함께 손잡고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인성 후보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저 오인성이가 전남 도민의 선택을 받아서 전남 교육감이 되고자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초등교사로 시작해서
25년 동안 학생들을 직접 가르쳤고 13년 동안 장학사 교육장으로 유,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행정을 한 보통교육의 전문가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더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씨앗을 고르고 언제 파종하며 물 관리와 거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은 어떤 것인지, 그러한 것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무경험자는 농사를 망칠 위험이 그만큼 커집니다. 하물며 우리 학생들의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보통 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시행착오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경험자가 답을 찾을 수 있고 경험해본 자가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과 교육 행정을 하며 우리 지역이 교육이 함께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전남형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전남의 미래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겠습니다. 오인성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 후보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의 정책 공약과 비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요. 건설적인 정책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토론은 전라남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공통의제에 대해서 새 후보의 정견 발표를 들어보고 이어서 후보 간 질의응답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후보들께 공통 질문 드립니다. 네, 전남은 도내 농어촌 도소벽지학교가 전체 학교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도내 180여 개 학교가 통폐합이 되고요. 29만 2천여 명이던 학생 수가 21만 3천여 명으로 7만 9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농어촌 작은 학교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데요. 전남도 내 농어촌 작은 학교들의 통폐합 문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장서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전남의 830개 초중고 중에서 무려 42%에 달하는 학교가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전남 교육에 있어서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많은 정책이 시도됐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접근 방법에 있어서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학교나 교육청만의 힘으로 작은 학교 살릴 수 없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작은 학교 살려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효율성 논리라든지 또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일면 일개교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 작은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비가 확충돼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지금 지급되고 있는 목적성 경비를 대폭 축소하고 기본 운영비를 확충하는 것이 그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 작은 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교를 특성화시켜서 찾아오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 떠나고 싶지 않는 학교로 만드는 것이 그 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면 일개교 유지의 기조를 유지하겠다. 기본 운영비 확충하겠다. 그리고 작은 학교 특성화하겠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이번에는 오인성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시간 1분 30초입니다. 76%를 차지하는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저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상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통폐합은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초, 중학생 단계가 정서적으로나 학습 발달 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은 점을 많이 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통폐합의 문제를 줄일 수 있으려면은 첫째, 이 찾아오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있고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서 교육과정을 지역화하고 특성화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만이 또 그 학교만이 운영하는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할 때 도시에 있는 학생들도 그 특별한 교육과정을 찾아서 그 지역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가 지역의 문화나 또 체육, 예술의 공동체 센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함으로 해서 학교가 이 지역의 중심 문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지 않는 학교를 만들 수 있고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성화된 교육과정 그리고 지역문화센터를 만드는 학교, 이 두 가지가 작은 학교를 살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석규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작은 학교의 매력을 살리는 데 방법이 있겠죠. 전남의 대부분의 농어촌 학교는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한 통폐합은 없다. 이게 교육청의 기본 정책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티기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죠. 따라서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법, 그것은 이른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통한 강소 학교 만드는 것인데요.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확대 시행한다든가 학교급 간, 학년 간, 학교 간 어떤 통합 교육과정 등을 운영한다든가 그 밖에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학교가 자율적으로 자체 브랜드화를 만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색깔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 경쟁력을 갖는 것인데 이건 그 학교 운영비를 늘림으로써 자율성을 확대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가지면 매력 있는 학교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있죠. 뭐 예를 들면은 그 장성의 진원 초등학교나 순천의 송산 초등학교 같은 것은 이 방과 후 특별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이 4배까지 늘어나는 그 인근 시에서 학생들이 유입되는 그런 성과까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 살리기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네, 전남도 내 농어촌 학교 통폐합 대책에 대해서 새 후보의 정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 간 질의응답이 계속되겠습니다. 먼저 장서궁 후보부터 오인성 후보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시간은 40초입니다. 네, 오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학교가 이렇게 문을 닫게 되니까 그 대안으로 제안된 게 유, 초, 중, 즉 초중 통합학교입니다. 전남에 11개 초중 통합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중뿐만 아니라 중고 통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중 통합학교에 대한 평가가 조금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 후보께서는 이 초중 통합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이후 이것이 계속 추진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오인성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그 초중학교의 통합은 우리가 어떤 원해서라기보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불가피하게 통합을 한 형태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따라서 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초중학교 통합학교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초중학교가 통합된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대한 그 문제보다는 오히려 이 교직원 구성원 간의 갈등이 좀 더 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초중학교 간의 교직원들이 서로 교육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학교를 운영해 나간다 하면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초중학교의 통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라든가 비효율성이 많이 제거되고 오히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보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만들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곳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인성 후보께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고석규 후보에게 40초 이내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고 후보께서 학교마다 이렇게 색깔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 해서 이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겠다. 그게 이제 대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찾아오는 학교를 만드는 그 대안이 구체적으로 학교급별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석규 후보님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색깔 있는 학교, 즉, 예를 들면 완도의 섬에 여기저기 같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은 모두 똑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수준별, 적성별 학교를 찾는 아이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학교마다 나름의 색깔을 갖고 있으면 서로 그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로부터의 학생 유입까지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학교를 브랜드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어떤 특색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실질적인 교육 효과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성의 진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장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있는 학생들이 옮겨가서 무려 7년 만에 학생이 4배까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거뒀습니다. 또 한편 송산초등학교나 노안의 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작은 희망학교 특색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써 지금 아주 주목받는 그런 학교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학교들은 그 시지역이나 읍지역의 20km 이내에 통학거리 반경 내에 있어서 가능한 것인데 이런 환경들을 더욱더 확대시켜 감으로써 작은 학교 살리기에 좋은 방법이 색깔 있는 교육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석규 후보께 질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사궁 후보에게 40초 이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폐합에 대해서 지금 그 후보들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면 일교 정책에 물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소규모 학교가 되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교육상의 문제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고 부모와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폐합하지 않겠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육력 향상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 양자의 차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성국 후보님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이 통폐합의 문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본질적으로는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학생 수가 적게 되면은 이런 학생들의 사회성이랄까 이렇게 관계 형성에 있어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협동학교군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한다든지 하는 예를 들면 축제라든지 졸업식이라든지 입학식이라든지 또는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례로 교육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력하는 협동학교군을 확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회교사가 있어가지고 이 상치교사를 최소화시키면서 그래도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교사가 다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 배치 기준을 이제는 특히 농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학급당 기준, 즉 학급수 기준에서 이제 과목수 기준으로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 고등학교는 그래도 작은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중학교도 제가 있었던 영암 미암중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예, 세 분 후보님들 다들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전남의 작은 학교는 활성화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세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인성 후보의 핵심 공약 발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언제나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하며 살아있는 교육, 의미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에게 유익한가, 학생에게 필요한가를 관점으로 해서 교육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육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첫 번째 후보 공약으로 창의성 신장을 위한 융합교육연구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겠습니다.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과 간에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교육을 융합해서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식을 서로 연결해서 자기만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그런 창의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통합치유센터를 만들어서 어떤 학생도 자기 자긍심을 가지고 바른 인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30여 %의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경제적 어려운 학생들 지원할 때 각각 나누어서 지원했습니다. 그것을 학생을 중심으로 통합해서 전인적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의 인격이 보다 바른 인성을 갖는 쪽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도민이 참여하는 자치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열린 교육감시를 만들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즘 평화 통일 기운이 아주 크게 솟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국도 1호선 통일 자전거 달리기 대회를 해서 민족 동질체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진로교육에 대비해서 4차 산업 체험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석규 후보의 핵심 공약 발표 있겠습니다. 시간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예, 3대 비전, 5대 약속, 44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비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전남 교육 예산 5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못 미칩니다. OECD 평균이 4.5%인데 우리는 4%에 그치고 있죠. 따라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큽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비율을 20.27에서 5%가량 향상하면 OECD 평균이 됩니다. 저는 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확보한 예산을 토대로 무한 책임 교육, 즉 교육 복지를 책임지겠습니다. 이 고교 무상교육, 생애 첫 교복 지원,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해서 학교 내의 차별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전남형 교육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전남은 교육 환경의 편차가 너무 큽니다. 신도시의 과밀학급으로부터 시작해서 폐교 직전의 소규모 학교까지. 따라서 각 지역에 맞춤형 교육 정책을 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인사행정이나 재정 배분이라든가 교과 과정의 운영 등에 있어서 그 지역에 맞춤형 교육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3만 불 시대에 맞는 국격, 즉 진보적인 가치, 안전과 자율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안전이 중요한데요. 저는 안전의 생활화로 그야말로 안전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성면 제거로부터 안전한 학교, 그다음 학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학교 급식이라든가 위생시설로부터의 안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하고 배울 수 있는, 따라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서궁 후보의 핵심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6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6대 공약을 뒷받침하는 저의 교육 철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저는 세 가지 교육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아이들은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아이를 맡았기 때문에 학교는 지적 능력, 인성, 사회성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책임 교육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저는 모든 아이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 각자의 잠재 능력을 갖고 있고
숨어있는 영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끄집어내서 성장 발달시키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아이들의 수월성을 기르는 교육,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을 특별하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상의 세 가지가 제 교육적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6가지 정책이 있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하나, 즉 도와 시군 교육 혁신이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 단위 그리고 시군 단위에 도민이 중심이 돼서 참여하는 가칭 시군 교육혁신위원회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여기서 결정된 것은 시군 교육장이 그리고 교육감이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민관 함께하는 그런 협치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나머지 공약은 이미 가정에 배달된 공약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 후보의 핵심 공약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전라남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해 보겠습니다. 앞서 진행한 후보들의 핵심 공약 발표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 동안 6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단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인신공격적인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요. 심층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고석규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시겠는데요. 주도권 토론이기는 하지만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모든 후보에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먼저 장석웅 후보께 1분 동안 장석웅 후보가 먼저 1분 동안 질문해 주시죠. 예. 네, 고석규 후보가 장석웅 후보께 1분 질문해 주시죠. 네. 예. 그 장석웅 후보의 그 공약집을 보니까 묘하게도 그 유치원 등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이 없어요. 그래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유아교육은 보통교육으로서 이 초등교육과 연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 단계 역할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공약이 왜 없는지 궁금하고, 또 한편 이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전남에서는 과연 이것을 어느 수준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립 유치원의 그 교사들의 처지가 굉장히 열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개선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석웅 후보님 1분 동안 답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유초 중고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고생하신 분들을 뽑으라면 저는 유치원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 돌봄에 대한 행정적 부담에서부터 아이들 지도, 그리고 이 방학도 없이 등교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 존경을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출발점부터 평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유치원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집에 미처 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출발점부터 평등을 담당하는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사립 유치원도 중요한 유아교육 담당으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국공립과 사립이 서로 상생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는 오인성 후보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 마찬가지로 1분 드리겠습니다. 고석규 후보님. 예. 기간제 교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간제 교사들은 알다시피 계약 종료와 재계약을 반복하면서 굉장히 그 고용 불안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정교조에서는 지난 그 기간제 교사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과 고용 불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면서
정규직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한지 오 후보께서는 김장환 교육감 시절에 인사담당 장학사로 했고 장만채 교육감 시절에는 인사담당 장학관과 과장을 4년이나 거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인성 후보 1분 동안 답변해 주시죠. 그 기간제 교사들이 겪고 있는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그 신분 불안정에서 오는 문제라든가 또 학생들이나 동료 교사들,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교권 침해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권이 보호돼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이 기간제 교사들의 교권이 먼저 보호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많게는 한 학교에서 30%가 넘는 기간제 교사들이 있고 또 그러한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현실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 제대로 이행이 못 될 정도로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난제들이 해결된 후에 정규직화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석규 후보님. 네, 추가로 한 분의 후보에게 한 번 더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 상대를 지정해 주시고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마찬가지로 1분 드리겠습니다. 장석웅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 후보님께서는 이제 공약집에 공약순위 2번으로 전남교육자치위원회와 시군교육자치위원회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아까 혁신위원회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서 그 목표를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도민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기구를 마련하겠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용어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러한 위원회는 자문기구인데 여기에 결정권을 주게 되면 과연 교육감의 권한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 결정이 교육감의 생각과 다를 때 그것을 무조건 따를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 자치위원회나 시군교육자치위원회에 결정권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 후보님 1분입니다. 네. 현재 교육미래위원회가 있죠. 근데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반성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저는 가칭 전남교육자치위원회 또는 혁신위원회를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도에는 도단위 그리고 시군에는 시군단위 위원회를 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촛불 정신이 국민이 결정하면 그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교육에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은 지역사회와 함께하지 않으면 지자체와 함께하지 않으면 전남교육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무겁게 지역사회와 지역민 의견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통로로서 이 교육혁신위원회를 제안한 것입니다. 저는 그의 시비기구로서 역할을 하고요. 구체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교육협력센터 등을 통해서 필요한 집행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대한 지역민 의견, 지자체 의견, 학부모님들, 시민사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전남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그에 따라서 일을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석웅 후보께 질문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오인성 후보에게 1분 동안 질문해 주시죠. 그 공약집에 보니까 이 무상 교육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제 공약에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재원이 문제가 되겠죠. 현재 조건 속에서 무상교육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방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의 20.27%에서 25% 정도로 늘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통과해야 되고 몇 년째 계류 중입니다. 자, 막대한 무상교육에 드는 예산을 어떻게 충당해야 될지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교육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전 정부에서도 그걸 시행하려다가 제대로 지금 못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재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재정이 그 굉장한 부담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무상 교육은 1차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생들이 한 3,300여 명 되는데요. 이 학생들에게 내년부터 이 체험학습비하고 무상 교복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추계를 해보니까 약 4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예산을 전체를 다 교육청에서 부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무상 교복을 지급하고 체험학습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서궁 후보님, 이번에는 고속교복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통계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인구의 14%에서 22%가 정서나 행동 장애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이제 경제적 빈곤의 문제라든지 가정 해체라든지 또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또는 그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등등에서 유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정도가 심한 아이들은 반사회적 행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깜짝깜짝 놀라게까지 합니다. 이 문제는 부모 혼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학교도 버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서와 행동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학교에서 이렇게 대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 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 고 후보님 답변하시죠. 예. 그 학교에는 예를 들면 뭐 교육복지사라고 하는 것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들 수가 있고요. 또 상담교사를 두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각별한 상담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그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그 아이를 사랑으로 감싸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야말로 그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심리 상담 그리고 그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적응할 수 있는 다른 학생들에 대한 교육 뭐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 학생이 차츰차츰 사회에 적응하면서 스스로를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 상담교사와 담임교사의 역할들이 대단히 크겠죠. 예, 추가로 장서궁 후보께서 한 분의 후보에게 한 번 더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 상대를 지정하시고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마찬가지로 1분입니다. 네, 고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박근혜 정권 때 돌봄이 확대됐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돌봄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이라든지 또는 공동체의 붕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가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돌봄 시간도 늘리고 돌봄을 맡는 기관도 아주 다양하게 늘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돌봄 확대 정책을 학교 단위에서는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유치원에서도 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또 돌봄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신분의 문제도 있고 또 그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또 교사들이 지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또 돌봄을 담당하는 곳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를 하고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고 후보님 답변 1분입니다. 예, 돌봄 교실 확대는 뭐 현 정부 교육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에 맞춰서 저도 이미 공약에 내세웠습니다만 돌봄 교실을 100실 정도로 확대해서 지금 1, 2학년에게만 제한되고 있는 그 돌봄 교실을 3, 4학년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의 그 저출산 원인은 이 교육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 따라서 이 돌봄 교실을 통해서 사교육비도 절감해주고
또 학부모로부터 아이로부터의 육아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주는 것이 저출산 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해서 돌봄 교실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지자체에서 하는 것 사이에 그리고 또 기타 여가부라든가 이 복잡한 그 복지 정책이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일원화해서 뭔가 풀지 않으면 지금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리라고 우려합니다. 네, 전라남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 후보 토론,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인성 후보께 토론회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고석규 후보에게 1분 동안 질문해 주시죠. 네. 고 후보께서는 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 우수인재 유출을 막겠다,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4일 그 순천에서 했던 토론에서 그 자녀가 수도권에 있는 사립특목고에 갔는데 교육감 후보로서 우수인재 유출에 대해서 또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 후보께서는 아이들이 시험 봐서 갔는데 그거를 부모로서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답을 했습니다. 부모로서의 답은 적절합니다만은 우수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전남 교육감 후보로서의 답으로서는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고 후보님 1분 답변입니다. 예. 제 아이가 우수인재 있는 우수인재 모양입니다. 이게 우수인재 유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그 전남 학부모들이 사실은 약간은 그 모순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죠.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는가 하면 그렇게 가면 또 이게 유출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모순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능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서 가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그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또 훗날 성공했을 때 그 지역에 얼마나 공헌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전부 전남에만 묶어두면 그래서 중앙과 어떠한 맥락도 갖고 있지 않다면 전남의 문제를 국가와 어떻게 연결해서 해결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중앙으로 가야 합니다. 다만 그 아이가 전남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네, 고 후보님 이번에는 장서궁 후보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 마찬가지로 1분입니다. 장서궁 후보께서는 그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십니다. 저도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을 지지하고 그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돌봄이라든가 또 방과 후 학교, 진로 체험, 그리고 자유학년제 등을 운영할 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교육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현 상태에서는 학교 주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학교와 마을이 같이 가고 그 다음에는 마을이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장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은 어떤 목적을 지니고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는가를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최근에 각 시도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지정하고 이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남은 좀 빈약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영광이라든지 고흥이라든지 또는 무안에서 이에 관한 모범 사례가 나오고 있고 이것이 점점 확산해가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을이 학교다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시작했고요. 이것이 좀 더 확산되면서 교육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마을 교육 공동체 여러 개를 관할하는 그런 교육협동조합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저는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원, 육성을 위해서 최대한의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마을이 곧 학교고 학교도 마을 속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갖고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들 시간을 잘 지켜주고 계시는데요.
네, 오인성 후보께서 추가로 한 분의 후보에게 한 번 더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 상대를 지정하시고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입니다. 고석규 후보께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도에 의하면 고 후보 자녀 미국 유학, 특권 교육으로 자녀의 타시도 특목고 입학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순천 토론에서 자식이 시험 봐서 갔다는 고 후보 대답하고 2년간 외국 유학 스펙으로 서울 지역 특목고인 대원외고에 입학시켰다는 특례 입학 의혹 중 어떤 것이 사실인지 듣고 싶고, 그 부분에서 또 대답 가운데서 아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서울로 가려고 하는 애들은 수도권으로 보내는 것이지 우리 지역에 다 잡아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교육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고 후보님. 예. 제가 판단 하나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참, 제가 이런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네, 카메라 비춰주시죠. 예. 제가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어떤 그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서는 우리 아이가 전남에서 1년만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 기록부입니다. 여기에 보면 큰아이가 그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3, 그리고 둘째 아이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까지 미국에 제가 비지팅 스칼러로 가면서 빠졌던 그 2년을 제외하고는 전남에서 모두 자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그것도 정말 어이가 없고요. 한편 제 아이가 특례 입학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일반 전형으로 당당하게 시험을 봐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했는데 어떻게 부모가 나 교육감 되니까 가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토론은 전라남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요, 각 후보들에게 개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장서궁 후보께 묻겠습니다. 현재 대학 입시 결과는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도 이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대학 입시 전형의 잦은 변화로 학부모들의 고민이 큽니다. 교육의 질은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교사의 능력 함양과 함께 전남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남교육 경쟁력 강화의 첫 번째 중요한 관점은 교사의 능력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을 중심에 놓는, 즉 교단을, 교실을 중심에 놓는 그런 교육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만이 전남 교육 경쟁력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교사의 열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교사들의 자발성 그리고 열정과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학교가 또한 민주적인 공동체가 될 때 교사들의 열정과 창의력은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육이 너무 실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또는 보여주기 그것에 치중했다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서 떠나서 정말 교실을 변화시키는 문제, 그걸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른바 교실 혁명으로까지 말하는 교실의 변화가 중요하고 이것이 전남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학부모와 지역사회, 특히 지역사회의 협력과 관심과 배려가 없으면 전남 교육 경쟁력 높아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라고 생각하고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과정 중심 평가,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 융합 수업을 정착시킬 수 있는 교사들의 능력을 키우고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전남교육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다. 그렇게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전남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오인성 후보께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서 지역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까지 벌어지면서 지역을 떠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요.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큰 학교에도 근무를 해보고, 즉 도시에 있는, 그리고 또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에서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 교육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 있는 큰 학교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있는 농어촌에 있는 작은 학교들의 교육 격차가 지금 심각한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 그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은 교육 인프라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즉, 도시에 있는 교육 인프라를 시골에 있는 학교들이 따라하려면 똑같은 교육과정, 똑같은 교육 방법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경쟁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목적에 맞게 지역의 환경을 이용하는 교육과정의 지역화 방안으로 부족한 교육 인프라 문제를 해소를 하고 학생들의 교육 목적 달성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 하면은 도초고등학교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어떤 교육 보고서를 쓰게 한다 하는 그러한 교육이 있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바다 식물들을 보고 관찰 보고서를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섬에 있는 인물을 탐구해서 공부를 하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해소하면서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지역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학생들에게 잘 받아들여져서 도초고등학교 입시 경쟁률이 높아졌고 이것을 보고 또 육지에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도초고등학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것도 또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교육과정을 지역화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인성 후보로부터 도농 교육 격차 해소 방안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속교복계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전남 다문화 학생들은 현재 9천여 명에서 올해 안에 10,000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도내 장애 학생과 소외계층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도 필요한데요. 이들을 위한 교육 복지,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저는 교육 복지를 책임지는 무한 책임 교육을 제5대 약속 중에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고 하는 교육 이념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다문화 학생이든 장애 학생이든 소외계층이든 모두 우리의 아이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는 최대한의 복지 정책을 펴는 것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화라고 하는 뜻이겠죠. 우선 다문화 교육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라고 하는 것이 2013년에 만들어졌지만 그게 아직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다문화 교육은 학교 내에서 완성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 서로 연계되어서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협동해야만 다문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한국어 교육, 이 언어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이 불편함, 이것이 다문화 교육의 가장 큰 장애인데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 학교의 경우에는 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장애 학교에 그 전공과를 신설하는 그런 그 방식을 추진할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과밀학급이 있고 교사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급을 신설하는, 특히 그 순천에 있는 선해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 신설이 대단히 지금 시급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그 장애 학생을 위한 그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아울러서 그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그 교육도 강화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출발선을 나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이들의 경우에는 돈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고속교부로부터 소외계층 교육복지 문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전라남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전라남 도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권 토론은 정해진 주제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분입니다. 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오인성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석규 후보에게 1분 동안 질문해 주시죠. 예,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가치입니다. 교육이 진보나 보수의 특정 이념에 휘둘릴 때 사회가 갈등에 빠지고 분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교육부가 시국선언 교사 284명을 국가공무원법에 정치운동의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 후보님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국회의원, 정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에서 판단할 때 두 사건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그것이 또 어떤 교육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고석규 후보님 1분 동안 답할 수 있습니다. 네, 2014년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일부 정치인이 축하를 하러 와서 일정한 개소식에 대한 격려를 해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다른 후보의 경우에도 같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정치인이 저의 개소식에 와서 격려의 말을 해주는 그 자체가 선거의 중립성을 해쳤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격려해 주러 오신 분이 특정 정당의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정당의 분들이 다양하게 와서 격려를 해 주었던 거죠.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 포용적인 저의 지향성을 보여주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진보를 내세우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포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지향점이 진보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5번님 이번에는 장서궁 후보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 1분입니다. 장 후보께서는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도서교원 우대책으로 승진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언론 보도에서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전면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현행 승진 규정에 따라서 승진 가산점을 주는 문제하고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상충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장 후보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문제가 현행 인사 구조를 따르겠다는 그런 쪽에 방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행 인사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내부형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분명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 후보님. 예, 내부형 공모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학교 15%로 되어 있는 것을 50%로 확대했습니다. 저희들은 아쉽다고 평가를 했고요. 이것이 자율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까지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도 아울러서 표명한 바 있습니다. 내부형 공모제를 교육감 마음대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교육부에 관련한 규칙의 문제고 훈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내부형 공모제가 된다 하더라도 전남에서 1년에 많아야 5명 이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에 800개가 넘는 학교 중에서 공모제 교장으로 재직 중인 분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사체제를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교장 승진 제도를 다양화해서 다양한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교육 생태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5번님 약속한 토론 시간 가운데 1분이 남았습니다. 네, 1분 동안 상대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질문과 답변을 합한 시간이 1분이란 사실 다시 알려드립니다. 먼저 질문 상대를 지정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후보님께 연장선상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진보의 가치관과 교육관을 기본으로 보수 진영도 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사회 보수층을 강자의 입장에서 흡수하겠다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교육감 후보의 말이 아니라 정당 정치인의 말 같습니다. 또 교육감의 지위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교육은 교육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정치로 나서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듣고 싶습니다. 네, 고 후보님. 예. 제가 내세운 그 슬로건이 사람 중심 포용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 융합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심 포용교육, 이것은 그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교육 철학을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줄 세우지 않고 편가르지 않고 모두 하나로 아울러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정치적인 지향성을 갖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석규 후보께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장석웅 후보에게 1분 동안 질문해 주시죠. 예, 장 후보께서는 선관위에 제출한 18개의 공약을 보면 그 중에서 지자체 예산의 지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14개입니다. 뭐 중고 신입생 교복비, 100원 택시, 고교 무상교육 등등 해서 14개가 모두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지자체의 지원이 없다면 또 한편 지자체의 지원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지자체는 무조건 돈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장 후보님의 구체적인 실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매년 교육 관련 사업을 위해 돈을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20억에서 여수 같은 경우에는 100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돈들이 보면은 일반적으로 각 학교의 그런 체험학습이라든지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의 보충 자율학습 수당이라든지 또는 장학금이라든지 등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시민 또는 국민 전체의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자체에서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교육 관련 예산을 얼마든지 출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서 교육 사업을 전개하면은 충분히 지자체의 지원과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공약을 제출한 것입니다. 네, 고석규 후보님, 이번에는 오인성 후보께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마찬가지로 1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그 특성화고 학생들의 그 사망 사고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 학교 현장 실습을 전면 폐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지난 2월 23일 날 학부모나 또는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의 현장 실습 요구 때문에 그 교육부에서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의 안정적 정책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 개선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현장 실습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오 후보께서는 지난 5월 31일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가 배포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이 보장되지 않는 산업체에 대해서는 파견 현장 실습은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물론 보장되지 않으면 않겠지만 언제까지 그런 여건 조성을 기다리고만 있겠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 후보님 1분 동안 답변해 주시죠. 어떤 일이든지 우리 사회는 어떤 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 변곡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랜 동안 그 학생들의 그 현장 실습이 취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한 학생이 사망함으로 해서 그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취업 중심의 실습에서 학습 중심의 실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본래 그 문제가 제기된 그 사안에 비추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그 사업체에서는 학생들의 실습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네. 약속한 토론 시간 가운데 1분이 남았습니다. 고 후보님. 네, 1분 동안 상대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질문과 답변 합한 시간이 1분입니다. 먼저 질문 상대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교육 예산을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알다시피 그 교육 경비 제한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의 경우에는 이 교육 경비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행자부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전남에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지자체의 그 지원을 끌어내겠다. 그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재정 자립도가 일반적으로 우리 전남의 지자체들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대로 하면은 이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행자부 지침이 있긴 하죠. 지자체에서는 행자부 지침이 비현실적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폐기됐으면 좋겠고요.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교육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보 간 1대1 주도권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석웅 후보께 토론의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오인성 후보에게 1분 동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오 후보께서는 장만철 교육감님 재직 시 8년 동안 교육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하셨습니다. 유초, 중고 교육을 잘 모르는 대학 총장 출신 교육감 밑에서 일해본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다시 유초, 중고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가 부족한 그런 대학 교수 출신이 전남교육을 맡겠다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5번님.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신 고 후보님을 보면서 그 전임 교육감님하고 어떤 데자뷰랄까, 어떤 판박이랄까 이런 걸 느끼고 있어요. 두 분이 똑같이 교수 출신에다가 총장, 그리고 또 어떤 정치 지향성까지 닮아 있다라고 느낍니다. 우리 도민들이 그 교수 총장 출신 되시는 분에게 8년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기초학력이나 수능이 2016년까지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고 청렴도는 역시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부분이 바로 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평가하기보다는 도민들께서 현재 전남교육이 처한 상황을 보고 평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석기 후보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 시간 1분입니다. 네. 고 후보께서는 이 지역과의 연고를 강조하시면서 지역에서 아이들을 학교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순천 토론회에서 플로우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한 아이는 외고를 다녔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오늘 와서는 두 아이 다 외고 다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고요. 아이가 원서를 쓰고 와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자녀들이 다니는 용인외고라든지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1년 학비만 해도 1,500에서 2,000입니다. 기타 등등 비용까지 따지면 3천만 원이 넘어간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전형적인 특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 유학 2년, 그리고 특목 서울 소재 외고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전남도민들이 정서에서 이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고석기 후보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예, 우리 교육감은 전남의 아이들을 앞으로 키워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전남의 아이들을 다양하게 키워야죠. 어떻게 전남 아이들을 똑같이 판박이로 키우려고 합니까? 잘하는 애는 잘하는 대로, 좀 뒤떨어진 애들은 더 지원을 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야말로 수준별, 적성별, 맞춤 교육이 전남 교육에 지향할 바라고 생각하지 잘하는 애를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전남 교육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아이만 특목고를 보냈다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제 아이가 둘인 거 뻔히 알고 그걸 뭐 다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합니까?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의 문제, 제 아이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데 제 최선을 다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신성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예, 네, 장 후보님. 약속한 토론 시간 5분 가운데 1분이 남았습니다. 1분 동안 상대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질문과 답변을 합한 시간이 1분입니다. 먼저 질문 상대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나이라고 한 문제는요. 순천 누구 지정하시겠습니까? 예, 고석교 후보 후보님, 네. 하겠습니다. 한 나이라고 하신 부분은요. 순천 토론의 녹취록을 보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문제는 적어도 교육감으로 나서겠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보통 교육을 강화시키고 발전시켜야 될 책무가 있는 분이 자녀들을 그런 특권 교육 시킨 분이 어찌 전남 보통 교육 활성화 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높아심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저는 그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특권 교육 아이들을 시켰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 사회통합위원회 이렇게 참여한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진보 민주 교육감이라고 합니다. 스스로가 진보 민주라고 자칭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답변 시간 주셔야죠. 예. 예,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죠.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답변 시간이 있어야 답변을 하죠. 예, 답변 시간이 끝났는데 한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네. 10초 안에 어떻게 답변을 해요? 예.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이게 사회통합위원회 명단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사회통합을 위해서 진보와 보수 인사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명단에 보면 알다시피 현 정부의 그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 예, 황석영 소설가 조금 더 드려도 될까요? 어쩔까요? 이런 분들이 다 예, 들어가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타임대로 하죠, 저대로. 예, 사회통합위원회 전남에도 경실련 대표, 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 예, 예. 이런 형태의 진보 진영의 사람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진행해 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각 후보별로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미처 답변치 못한 내용 말할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진행된 토론 질문도 날카로웠고요. 답변도 알차고 진지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더 마무리 말씀하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입니다. 먼저 고석규 후보부터 마무리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전남도민 여러분, 지금 그 토론회 과정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이 교육감 선거입니다. 정말 교육감 선거가 이래도 되는 건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오로지 저에 대한 비난을 통해서 선거에 당선되려고 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 과연 이것이 진정 전남도의 교육을 이끌 교육감의 모습입니까?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민단체 활동이나 그 다음에 봉사활동, 기타 교육활동을 통해서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부터는 그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운영 자문위원장을 맡아서 김대중 대통령의 유운을 되새기면서 제2의 김대중을 키우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도 맡았습니다. 저는 전남의 아이들이 더 큰 꿈과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교육감이 분명하다라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또 교육행정가로서 그리고 교육정책 전문가로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교육감은 전라남도 교육의 얼굴입니다. 학생들을 대표해야 되는 것이고 교직원을 대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학부모님과 함께 전남교육을 논의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전국의 교육감 협의회에 가서도 전남 교육을 대표합니다. 과연 누가 진정성을 가지고 전남 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 교육감이 될지 유권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장서궁 후보 마무리 연설 시간입니다. 2분입니다. 네, 교육감 후보로서 적절한 도덕성과 자질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팩트 체크 차원에서 드린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학교 현장 출신의 교사 출신으로서 전남교육을 혁신하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로서 문재인 교육개혁의 성공의 견인차가 되고자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대학 교수 출신 교육감 시대 이제 막을 내려야 됩니다. 대학 교수 출신 교육감 8년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장을 잘하는 그런 현장 초중등 보통교육 전문가가 교육감이 되는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문 현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죠. 현장을 잘하는 전문가, 그리고 현장에서 부대끼면서 현장의 고민과 그리고 현장의 분노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육감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품으면 아이들은 세계를 품습니다. 우리 전남 아이들 모두가 성공하는 전남교육 성공시대, 우리 전남 아이들이 모두가 행복하는 전남교육 행복시대, 우리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도민들의 현명한 선택 바람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교육민주화와 참교육 실현 몸바쳐왔던 현장교육 전문가를 택하실 것인지 아니면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분을 택할 것인지 도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인성 후보 마무리 연설 시간입니다. 2분입니다.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오늘 토론회를 잘 보셨습니까? 교육감은 교육을 하고 교육 행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도덕성이 요구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그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쉽게 또 가볍게 이야기되는 것을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육감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도덕성이나 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가볍게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25년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13년 동안 교육 행정을 한 보통교육의 전문가입니다. 1년 농사도 경험한 자가 또 전문가가 잘 지을 수 있습니다.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될 우리 전남 교육을 경험해보지 않은 보통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맡겼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명하신 전남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다 창의성과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키워서 전남의 미래를 아름답게 조각하고 싶다는 꿈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현장 교육에서 뼈가 굵은 오인성이가 또 전남의 22개 시군을 속속들이 알아서 전남형 교육을 하겠다는 오인성이가 이 전남의 아이들을 바르게 그리고 창의력 있게 키울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오인성이가 전남 교육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미래를 아름답게 조각하겠습니다. 그 밑받침이 우리 학생의 교육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새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끝으로 전라남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도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회에 임해주신 세 분 후보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6.13 지방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세 후보 모두 끝까지 후회 없는 정책 경쟁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고요. 유권자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누가 더 적임자인지 현명한 선택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영상은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 교육감에 출마한 세 분 후보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